위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2,500만 원 나왔어요. 이 외도에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사정에서도 큰 위자료 나온 거거든요. 아예 상대방 집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위자료 금액이 크지가 않게 나왔어요. 1,500만 원 나왔거든요. 위자료가 많이 나온 사건들의 공통점들이 있기는 해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올해 2020년도 하반기에 받았던 상간 판결문을 조금 비교 분석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상간 소송의 위자료가 최근 1, 2년 사이에는 많이 증액이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법원마다 봐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크게는 사실 우리가 서울 경기권과 그 다음에 지방권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한 5년 전쯤에 광주에서 이제 상간 소송 관련해서 조정이 있었는데 조정위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5년 전이니까 지금은 달라졌겠지만 시도민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 지역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판사님이 위자료 같은 부분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수도권보다는 좀 낮다. 그렇게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도 서울 경기권보다는 지방권에서 위자료 액수들이 크지는 않습니다. 판례를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뭐 판결에 있어서의 어떤 성향 트렌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사에 있어서는 서울가정법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먼저 앞서 나가면 이제 그 뒤에 법원들이 따라 나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서울법원이 세기는 해요. 위자료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조금 할까요?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리는 판결들은요, 다 이혼하지 않고 민사소송, 외도기간이 몇 개월에서 1년 밑에 아주 짧은 다 상간소송이었는데요. 하나는 판결이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나온 건데 2019년부터 2020년 중순경까지 일주일에 두세 차례 정도 만나면서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사실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런 것들 다 부인했어요. 아예 뭐 만난 적도 없고 성관계 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부인을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원고의 배우자의 입에서 나온 증언을 토대로 해가지고 판결을 받은 건데, 원고 배우자의 위치라는 거는 참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객관적인 뭔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지 소송에서도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위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2,500만 원 나왔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외도의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사정에서도 이제 2,500원이라는 큰 위자료 나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요것도 한 외도기간이 5, 6개월밖에 안 되고 결혼 전에 사귀던 사람을 다시 이제 결혼 후에 만나서 외도를 저지르는 그런 상황인데, 피고 측에서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던 게 뭐냐면은 원고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를 막 찾아오고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그래서 형사고소도 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자기 억울하다, 원고의 배우자를 사랑한 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되게 잘못된 변론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마치 피해자인 식량 계속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그런 부분이 사실은 반영이 된 거죠. 이것도 위자료 2,500만 원 나왔어요. 외도기간이 5, 6개월에 불과했는데 2,500 되게 큰 위자료가 나왔거든요. 그 수원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혼 전에 내 배우자와 만났던 사람을 최근에 또 다시 만난, 외도기간이 길지가 않았어요. 4개월밖에 안 됐고요. 외도의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두 사람의 어떤 대화 같은 건데, 그 대화가 서로 애정 표현, 보고 싶다, 안고 싶다 뭐 이런 정도였고 직접적인 성적인 행위나 성관계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어요. 피고가 이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부인했거든요. 우연히 만났는데 몇 차례의 뭐 식사, 차 마신 것뿐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나왔습니다. 네. 인천, 이거는 정말 짧았어요. 외도기간이 1, 2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숙박업소 들어간 게 한 번 정도 증거가 나왔고요. 물론 그 이후에 원고 배우자의 사실 확인서 이런 걸로 10차례 이상 피고의 집에 가서 같이 밤을 보내고 나왔다. 물론 그게 성관계에 관련된 명확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근데 이때 2천만 원 위자료가 나왔어요. 최근 게. 그 다음에 조금 아쉽기보다는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받은 의정부 사건이 2개가 판결이 있는데요. 둘 다 이제 민사의 상간소송이었고, 하나는 외도기간이 한 5에서 6개월 정도. 피고는 자기가 처음에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가 알고 난 이후에는 뭐 만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우리가 명확하게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상간녀 집에 배우자가 들락날락 거리는 모습까지 다 찍어서 다 제출을 했고, 아예 상대방 집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위자료 금액이 크지가 않게 나왔어요. 1,500만 원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같은 날 나온 의정부지방법원 또 판결이 있는데 이것도 1,500만 원이 나왔어요. 외도기간 7개월 정도, 그 다음에 피고의 거주지에서 성관계 등등 하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1,500만 원이 나왔는데 제가 이걸 왜 쭉 말씀을 드리냐면은 판사님들이 판결을 할 때 유사 판결문들을 다 검색을 해요. 전국에 있는 모든 1심부터 3심까지의 판결문들을 다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내가 봤을 때는 판사님들이 본인이 소속돼 있는 법원의 판결문을 사실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직전에 말씀드린 의정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1,500만 원씩 나왔거든요. 증액되는 사건들에 비해서 여전히 1,500만 원에 머무르고 있다. 좀 아쉽다. 그래서 법원도 되게 중요하고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봐야 돼. 그래서 서울 북부지방법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의정부지방법원이랑 10분 거리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관할이 되게 가깝거든요. 근데 초반에 말씀드린 판결 중에서 높은 금액이 나온 것들은 북부지방법원께 되게 많기는 해요. 근데 의정부는 좀 낮아. 이제 관할의 문제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관할은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을 정하는 그런 절차인데, 민사의 상간소송에서 관할이 있는 데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원고의 주소지, 또 하나는 피고의 주소지를 사실을 할 수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보통 원고의 관할지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소송을 제기를 하잖아. 그러면 나 가까운 법원에서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의정부 살고 상간자가 북부 도봉구에 살아. 그럼 나 어디 할까? 그렇죠. 북부로 가야죠. 이게 지금 소송의 디테일이라는 거예요. 관할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보면은 법원마다 위자료의 액수를 강하게 때리는 법원들이 있고 여전히 1,000만 원, 1,500만 원에 머무르고 있는 법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진짜 소송을 하면 좀 참 좋겠죠. 제가 봤을 땐 경기권이 좀 세기는 센데 그중에서 의정부는 약하다. 부천은 참 오락가락해. 제가 봤을 때 인천이 의외로 높아요.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 위자료가 좀 세요. 당연히 서울권은 센데 하나 중요하게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위자료가 많이 나온 사건들의 공통점들이 있기는 해요. 지역적인 거 말고도 어떤 거냐면 우리가 위자료를 산정을 할 때 산정 기준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기간 길수록, 그 다음에 혼인기간 대비에 외도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 다음에 외도라고 하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그런 행태가 어땠는지, 성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으면 몇 번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판결문 요즘에 받은 것 중에서 분석을 해보면은 위자료 2,000만 원 이상 나온 것들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이고 어떤 거? 피고의 태도. 피고들이 부인한다. 나 그런 적 없다. 혹은 원고에 오히려 탓을 한다. 이랬을 때 위자료를 굉장히 많이 참작이 되고 있다. 괘씸하게 생각한다. 오늘은 요즘에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이 기본적으로 높다 그런 건데 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법원마다 특색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